굳이? 내가 왜 일로 가야 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왜 가야 될까? 굳이 그런 분들은 안 오셔도 될 것 같아. 네, 새로운 AI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는 AI 플래닛. 오늘은요, 이더리움으로 찾아왔습니다. 지난번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잘 배워봤는데요. 오늘 이더리움에 대해서도 탈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금성에서 온 지은이고요. 화성에서 온 AI 민현입니다. 지구인 김환입니다. 이더리움 하면 떠오르는 거? 난 CEO 얼굴밖에 떠오르지 아, 않아. 그 비탈릭 부테린? 이태리. 돈 엄청 많아. 난 모든 게 다 돈으로 연결되네. 자, 그러면 우리 저번 시간 복습할 겸 제네시스 블록을 다 꺼내보자. 비트코인은 이런 형태의 기록만 하도록 디자인 됐다고 했잖아. 이거를 이제 상태라고 해. 상태에는 다른 것도 들어갈 수 있어. 예를 들면은 문자예요. 민현 집 주소. 이런 것도 쓸 수가 있어. 일단 자유롭게 A는 뭐다, B는 뭐다, C는 뭐다 라는 이런 쓸 수 있는 구조로 먼저 이걸 바꿨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를 바꾸기 위해서 만드는 트랜잭션도 간단하게는 내가 내 집 주소를 바꾸고 싶어. 그러면 그걸 이제 트랜잭션으로 만들 수가 있어. 화성시 화성구인데 8을 하나 빼먹었다. 그러면 저번처럼 똑같이 사인. 이게 트랜잭션인 거야. 자, 이렇게 바꿔주렴. 8 이렇게 바꿔줘. 지은이도 바꿔줘. 정의를 좀 다르게 한 거지. 상태가 있고 상태를 바꾸는 것이 트랜잭션이다. 좀 더 확장했지. 투에서 내 잔고를 바꾸는 것이 트랜잭션이라고 한 게 비트코인. 근데 이런 이제 스트링이 들어왔으니까 그냥 다 넣을 수 있는 거지. 이미지도 넣을 수 있는 거야. 이미지도 스트링이니까. 동영상도 넣을 수 있는 거고. 물론 공간을 많이 차지하겠지만 이렇게 넣을 수 있도록 일단 바꾼 게 이더리움이야. 그 다음에 이제는 이런 걸 만들어 볼까. 스마트 컨트랙트. 내가 은행을 한번 만들어 볼까. 민현 그래. 은행. 뭔가 돈 넣고 싶지 않아? 제3금융권 같은 느낌. 아니야, 제4금융권이야. 이율 몇 프로 하고 싶어? 제4금융권이니까 10%는 돼야 되지 않을까? 10%? 자, 이런 코드를 해서 내가 사인하고 전파되고 막 해서 모두가 이걸 알고 있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미친 듯이 입금을 하기 시작할 그러니까 얼마냐 이거. 자, 증환이한테 이렇게 넘겼어. 증환이는 이거 기록해 줄 거야? 네, 민현이가 한 거니까 난 기억해 줄 거야. 그러면 이 블록에 이거를 기록을 하는 거지. 여기다가 증환이도 나한테 돈을 주고 지은이도 나한테 돈을 주고 트랜잭션 기록하고 상태 업데이트하고 요게 이제 이더리움 노드들이 하는 일이야. 이더리움 노드들은 좀 할 일이 많네. 많네. 그리고 EVM이라는 게 있어. 이더리움 버추어 머신. 그게 이런 애들을 이제 해석하는 애들. 이 코드를 실행을 시켜야 되잖아. 그럼 10초에 10%씩 준댔으니까 증환이는 100원 맡겼으니까 10원을 내가 줘야 되고 지은이는 500원 맡겼으니까 이렇게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시간이 지나면 민현이 잔고는 빵원이 되고 지은이랑 증환이는 돈을 엄청 많이 벌게 되겠지. 그래서 민현은행은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야. 이런 컨트랙을 넣어서 이 돈의 흐름을 표현한 것이 펀드도 될 수 있고 인덱스도 될 수 있고 은행도 될 수 있고 Centralized Finance, DeFi라고 한다. 이걸 보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들었어? 근데 간단하다? 누구나 코인을 5분이면 찍어낼 수 있고 자기만의 은행을 5분이면 만들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곽코인이 많은 거야. 만들기 너무 쉬우니까. 그러니까. 근데 왜 이더리움을 인터넷 다음 플랫폼이다 라고 하는 거야? 왜냐면 인터넷은 컴퓨터들의 연결이 인터넷이었잖아. 근데 이때까지는 이 위에 우리가 저장했던 정보들이 계속 다이나믹하게 변하는 상태가 기록된 적이 역사적으로 없었어요. 인터넷 2.0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홈페이지 네이버닷컴 들어가면 문서를 공유했거든. 문서는 매번 내가 네이버닷컴 들어가면 맨날 똑같은 문서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나는 은행 결제 다 했는데요? 라고 하지만 컴퓨터들이 연결된 상태에서 잔고가 관리됐던 게 아니고 그냥 우리 은행 컴퓨터 안에 잔고가 관리됐던 거야. 인터넷에서 관리됐다기보다는 그냥 독립적인 어떤 다른 네트워크에서 관리가 됐던 건데 근데 이 블록체인 비트코인에서 이쪽으로 넘어와서 우리의 민현 집 주소도 넣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태들을 인터넷에 이렇게 넣을 수 있게 된 거야. 그럼 지금 인터넷보다 보안이 더 훌륭하겠네? 보안도 훌륭할 뿐더러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졌잖아. 지금 코드도 쓸 수 있었잖아. 은행도 만들 수 있고 인터넷으로 은행을 그전까지는 못 만들었다고 봐도 돼. 인터넷에 익숙한 사람들은 뭐 이더리움 모르는 사람도 많거든. 굳이? 내가 왜 일로 가야 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왜 가야 될까?
굳이 응. 그런 분들은 안 오셔도 될 것 같아. 아, 진짜? 왜냐면 민현이가 만든 이 민현은행 어차피 그냥 민현은행이라고 해서 홈페이지가 있을 거고 거기다 돈을 맡기는 그 UI가 다 있을 거라서 그냥 그대로 하면 돼. 단 민현은행은 민현이가 만들 때 쉽게 만들기 위해서 이걸 사용하게 될 거야. 그러면 지금 있는 그런 큰 회사들도 사용할 수 있지만 나도 증환이도 우리도 이제 이더리움 기반에서 무언가를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 거네. 맞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배우고 나니까 세상이 더 밝아 보인다. 막연하게 그냥 코인? 뭐 이런 것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런 기술들이 있다는 거에 이해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고생을 해야 이해를 할 수 있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인공지능을 맞아, 이제 맞아. 얘기를 할 차례인데 오늘은 인공지능이 지금 방전돼가고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또 화성에서 모셔와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할게. 여러분 기대되시죠?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다음 시간까지 기다려주시고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안녕.